내면 아이 케어의 최종 목적지는요, 내면 아이를 성장시켜서 하나의 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 짓을 평생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조각내어 있는 내면 아이들을 다 성장시켜서 하나로 통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유치하게 걸고 찡찡대는 내면 아이들이 방해할 일은 없다는 거지. 내면 아이를 키우면 키우는 대로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이 제거가 된다는 뜻이고, 나라는 협력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지분이 10%도 안 되세요. 내면아이 치유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면아이적인 측면이 만약에 느껴진다. 내가 문득 자각을 했어. 내가 지금 아이처럼 굴고 있네. 상처받은 아이처럼 굴고 있네. 요렇게 될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냥. 어른스럽지 않다, 이기적인 거다, 나빴다, 어쩌다, 이 훈육은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 오케이, 너가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그렇게 느꼈니? 어디가 그렇게 힘들었니? 더 물어봐. 내면 아이가 막 짜증을 냈어. 그러면 짜증내지 마가 아니라, 아이고 짜증이 났어? 왜 이렇게 짜증이 났어? 왜? 뭐 때문에? 누가 그래? 자, 말투 어떤 느낌이에요? 3살짜리 애기가 울면은 엄마가 안아주고, 아이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왜? 딱 그 말투로.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왜?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뭐가 그렇게 아팠어?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마음속으로. 그러면 우르르 올라올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대충 내가 지금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이유들이 나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싸늘하게 쳐다볼 때 너무 긴장이 되고 무서워, 벌벌 떨려, 실수할까봐 막 이런 거라던가 자세한 이유들이 나와요. 똑같이 그 느낌에 공감을 해주면서 그랬구나,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까짓 걸로, 아유 네가 이런 걸 느끼면 안 되지, 거기서 짜증내면 안 되지, 이렇게 솔로몬 하지 마시고, 그랬구나, 힘들만 했네, 속상할만 했네. 자, 여러분들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속상할 때 그 마음을 부정하면요 더 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짜증이 막 머리 끝까지 났어. 그때 내가 나한테 성격 파탄자네, 짜증 좀 그만 내 라고 하면은 짜증이 더 나요. 여러분들 화날 때 화 좀 그만 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화낼 거야? 그럼 화 더 나요. 여러분들이 우울감 빠져있을 때, 아우 좀 지겨운 소리 좀 그만해, 우울한 소리 좀 그만해, 아 우울한 네가 너무 지겨워. 이러면은 그치, 우울한 난 역시 별로지, 우울한 난 너무 초라하고 나는 왜 성격마저 우울한 걸까, 우울해 죽겠는데 이 우울한 성격도 정말 우울하게 만든다, 이러면서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판단 없이, 그럴만 했고 그럴만 안 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심지어 더 오버해. 왜 그랬어? 왜? 속상했겠다. 맞장구로 쳐주면 쑥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감과 위로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내면 아이가 하소연한 거를 그대로 말하면서, 마치 왜 옛날에 그런 스킬들 돌아다녔죠, 인터넷에. 여자친구가 감동받는 남자친구의 행동들.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요즘에 뭐 때문에 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했고 얘기했을 때 여자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마지막에 그랬겠네, 그랬구나, 그럴만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사여구처럼 이렇게 붙여버리면 굉장히 여자분들이 좋아한다라는 게 막 돌아다녔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게 그냥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특히 상대방의 가장 여리고 연약한 측면을 대할 때 있어서는 그것만한 게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 내면 아이가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따라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서 그게 서운했다고? 그래, 그럴만했네. 서운했겠다. 어려울 거 없어요. 스킬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쉬워요. 그냥 어르고 달래준 넓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두 번째는요, 과거 기억 트라우마 치유하기. 이 트라우마 치유는 제가 뭐 늘 다른 수업 내용에서도 종종 말을 했지만, 간단한 요 단계들은요, 일단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내가 느껴지는 감정들을 토해내고 비워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공감해주고 치유해주는 거를 지금 현재나 과거나 상관없어요. 감정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건데, 과거는 조금 더 그 과정이 공을 들여야 되는 게 상처가 더 깊어요. 더 골맞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오는 것들을 마주하고 비워내고 나를 위로하고,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것들은 대충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상처 입은 것들은 정신연령이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20대, 30대란 말이야. 근데 과거의 기억을 돌아보면은 내가 정신연령이 진짜 실제로 나이도 그렇고 5살, 6살이야.
그 애들을 대하는 거는 좀 달라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대해야 돼요. 사랑을 막 쏟아부어줘야 돼요. 내가 마치 청소년기 고등학생 대하는 것처럼 대학생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면 치유가 잘 안 돼요. 어린애가 엥 우는 거랑 성인이 훌쩍훌쩍 우는 거랑 위로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감정 해소하고 공감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됐어. 치유가 돼도 걔는 5살이야. 뭔 말이냐면 치유가 돼도 걔는 여전히 내 안에서 미숙한 측면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이렇게 키워야 돼. 이 애한테 알려줘야지. 네가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이건 이래야 되는 거란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른의 지식을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내면 아이와 지금의 나의 수준을 엇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이한테 아이의 시야에서 배움을 줘야 돼요. 딱 전형적인 성장형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보호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타일을 줄 아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점은요, 여러분들 안에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내가 가장 상처있고 연약하고 미숙하고 가장 낮은 나를 케어해준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안에 지혜롭고 성숙하고 멋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 나는 이 부분만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러면 얘가 알아서 평균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착각이에요. 오히려 극단적으로 걔만 커져요. 이렇게 되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이 와요. 난 대체 성숙한 사람인 건지 미숙한 사람인 건지 성격 파탄자인 건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쟤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쟤는 한 번씩 꼭지가 돌면은 성격 파탄자가 돼. 약간 요런 인간관계에서의 복병, 내 일상생활에서의 복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런 갭 차이가 너무 커서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 이런 밑바닥에 내가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내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나를 더 높이 키우는 것보다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위로 천천히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나는 그냥 무시해. 없다고 쳐. 이런 나만 키워.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괴리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내가 한 번씩 하는 거지. 진짜 이기적이고 진짜 성격 파탄자적인 측면을 하면서 그런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 나라는 인간은 쓰레기야.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나를 알면 싫어하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누구나 드는데, 그게 또 나만 그런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티를 안 내잖아요. 아니요, 다 그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숙한 나, 부정적인 나, 밑바닥에 있는 나를 모른 척하면 이 꼴이 더 심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나를 케어를 하면서 이 위에 있는 나도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상 1000층에 있는 내가 지하 1000층에 있는 나를 계속 보듬어주고, 그래 힘들겠지, 올라오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얘도 여러분들이고 얘도 여러분들이야. 얘가 얘를 도와줘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이 형제 자매인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끼리 서로 돕고 크는 거야. 첫째가 막내 끌어주면서 협동하는 거야. 자, 그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제일 지혜롭고 성숙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정말 멋진 측면 있죠? 딱 그 측면으로 가장 못돼먹고 배타적이고 지멋대로에다가 연약하고 의존적인 나를 계속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면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자꾸 헷갈려요. 판도라님, 이게 절까요? 이게 절까요? 얘도 당신이고요. 얘도 당신이에요. 얘만 나라고 하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돼. 얘가 나라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이런 측면들을 부정하게 됨으로써 자기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나로서 가장 낮은 나를 끌어올려준다, 케어해준다. 그것도 5살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치유할 때 중요한 포인트 4번째는요. 연약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름답지도 않은 측면, 강인하지도 않은 측면, 제가 왜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싫다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뭔 상관이야? 인정 욕구, 자존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런 측면이 있어. 인정하기 싫다고 인정 안 해. 사라져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밑바닥에 내면 아이가 있어. 인정하기 싫어. 인정 안 해. 없어져? 인정해. 그럼 더 커져? 아니에요. 인정하든 안 똑같아. 인정 안 하면 방치가 되겠지. 더 곪겠지. 더 커지겠지. 인정하면 필연적으로 케어를 하려고 하고 호전되겠죠. 괜찮아지겠죠.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내면아이적인 측면을 내면아이적으로 판단해. 그냥 내면아이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제 이런 면을 인정하면은 진짜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이미 그런 게 있어. 인정하고 말고 뭔 상관이야.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수습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거 아니야. 근데 인정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쵸? 많아요, 그런 분들. 이미 지금 내 삶에서 그걸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어, 내가. 빨리 인정하고 그게 정말 불편하면은 빨리 개선을 해야 돼. 빨리 수습을 해야 돼. 이해를 치유하든가 지금 현실에 일어난 문제를 수습을 하든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현실 도피한다고 이게 지금 없어지는 일이 아닌데 내가 이걸 현실이라고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면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눈 가리면 상처가 안 보이니까 상처가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지경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이 망상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맨날 이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소설 보고 웹툰 보고 그걸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가상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는 거야. 현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려워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 도피성 성격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측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망가도 끝이 없어. 현실을 보기가 어려워져.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결국에 내가 돌아오는 곳은 어디다? 여기다. 내 몸 어딨다? 여기다. 결국에 내 오감이 느끼는 건 어디다? 여기다.